저는 대한노인회 서울연합회 고광선 회장님의 인터뷰를 하러 나와 있습니다. 지금 바로 고광선 회장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회장님. 지금 대한노인회는 지금 회원 배가 운동으로 한참 열기가 뜨거운데 지금 서울연합회는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회원 배가 운동 자체가 굉장히 힘들어요. 농촌에는 그 마을에 사는 사람들이 오래전부터 익숙하기 때문에 쉽겠지만은 도시에서는 회원 배가 운동하는 게 어렵습니다. 첫째는 서울의 경로당이 5평 미만의 경로당이 16개나 되고 10평 미만의 경로당이 500개나 됩니다. 여기서 노인 여가 복지를 실천한다는 것은 낙타가 바늘구멍을 끼어가는 것 같아요. 힘들어요. 그래서 시설 기준이라든지 어르신들의 마음이 충족할 수 있는 그런 경로당이 필요합니다. 네, 두 번째로 초고령 사회에서 경로당이 변해야 한다고 말하는데 경로당의 역할은 무엇이라 생각하시나요? 경로당은 우리 민족의 고유한 사랑방 문화에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경로당 자체가 노인의 여가 시설의 가장 그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지금 세태를 반영한다면은 밥을 해먹는 경로당은 잘 되고 밥을 해먹지 않는 경로당은 잘 안 돼요. 그래서 경로당이 여가 복지를 동시에 실천할 수 있는 구조로 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경로당 주 5일 중식 제공을 위해서 다방면으로 노력을 하고 계신데 지금 성과가 있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부식비에 대한 생각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주 5일 무료 중식은 내가 회장의 출사표를 던졌을 때부터 그걸 들고 나왔습니다. 들고 나와서 작년 2월달 총선 전에 2월달에 더불어민주당 시당위원장 김영호 의원하고 6명이 나한테 와서 주 5일 무료 중식을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회장님이 그토록 원하는 무료 중식을 더불어민주당 구청장 9명만 실천을 하겠다고 나하고 약속을 하고 가서 그래서 오세훈 시장님께 내가 국무회의에 들어가시면은 대통령께 이 말씀을 드려서 전국적으로 동시에 실천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대통령께서도 원주에서 기자회견을 해가지고 주 5일 무료 중식을 실천하고 추가 경정 예산을 통해서 주 5일 무료 중식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시는 부식비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무료 중식 주 5일 무료 중식이 실시되자 그 실태를 조사하기 위해서 직원들한테 하명을 했어요. 주 5일 제대로 무료 중식을 하고 있는지 여부. 그 다음에 부식비가 일회 중식에 얼마나 들어가는지 유무. 그 다음에 경로당 중식 도우미의 인건비를 얼마나 주는지 여부. 그다음에 반찬의 가짓수 이런 등등을 많은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 5일 무료 중식을 사실 실시하는 곳이 50%도 채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반찬 가짓수도 작고 한 끼당 지금 1,000원 미만의 식사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신년 인사회에서 3대 실천 목표를 제시했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 주 5일 무료 중식을 하다 보니까 5평 미만의 경로당이 수도 서울에 16개, 10평 미만의 경로당이 500개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거기서 내가 어떤 비전을 제시를 하지 않는다면은 경로당이 앞으로 계속 무료 중식은 답보 상태에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우원식 국회의장하고 저녁 식사를 하면서 내가 메모를 한 장을 전해주고 왔습니다. 그 내용에는 경로당에 무료 중식을 해야 되는데 너무 작다. 경로당이 협소하고 힘들어서
시설 기준을 만들어 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요즘 신노인 하면은 65세에서 75세 이하의 젊은 노인들을 얘기할 거예요. 이 베이비 부모 세대가 지금 쓰나미처럼 노인 세대로 진입하고 있어요. 전후 세대가. 그분들이 750만 명입니다. 그분들이 지금 경로당에 들어오겠습니까? 올 수가 없어요. 너무 비좁고 평균의 80세 되는 지금 현재 노인들하고 잘 어울리지도 못해요. 세대적인 차이도 있고. 그래서 시설 기준을 만들어 달라고 하고, 시설 기준을 만들려면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나하고 물어봐서 오늘 또 국회의원들 몇 사람이 저한테 다녀갔는데 경로당 지원에 관한 법률을 만들려고 그랬습니다. 그 안에 시설 기준도 만들고 경로당, 지혜, 연합회, 중앙회까지 시설 기준도 만들고 이걸 중앙정부가 힘을 합해서 경로당 노인 여가 복지에 힘써달라는 얘기를 첫 번째 얘기를 했어요. 두 번째는 액티브한 시니어, 활동적인 노인상을 구현해야 되는데 경로당 안에서 대부분 여가 활동을 하고 있는 게 고스톱이에요. 고스톱을 즐기고 있는데 고스톱만 하면은 허리도 아프고 다리도 안 좋고 안 좋잖아요. 여러 가지로. 그래서 활동적인 노인상을 어떻게 구현하느냐 고민하다가 서울의 경우는 파크 골프를 실시하자. 일본 노인들이 현재 600만 명 이상이 파크 골프를 즐기고 있고 한국에도 지금 한 100만 명 가까이가 지금 파크 골프 식구들이 돼 있어요. 그래서 오세훈 시장도 파크 골프장을 80개를 지어주겠다고 저하고 약속을 했는데 이걸 지어주면은 또 이제 그 노인들이 거기 파크 골프장에 가셔야 되는데 이걸 하기 위해서 파크 골프 심판과정을 제가 작년부터 개설을 했어요. 심판과정 개설해서 300명을 작년 말까지 졸업을 시켰고 금년에는 한 1000명에서 3000명 정도의 파크 골프 심판 자격증을 주려고 해요. 그러면 이 심판 자격증이 있어야 파크가 1루심부터 9루심까지 파크 골프를 칠 수가 있어요. 파크 골프 치고 그래도 액티브 시니어가 실천이 안 된다면 어린이 놀이터는 많이 놀고 있어요. 그래서 오세훈 시장한테 또 놀고 있는 어린이 놀이터를 어린이와 노인이 함께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놀이터로 만들어 달라. 거기도 스크린 파크 골프나 파크 골프 연습장을 만들어 줘 가지고 한켠에서는 노인들이 이렇게 즐기고 한쪽에서는 어린이도 즐기고 어린이와 노인이 함께 즐기는 그런 시설을 좀 만들고 싶어요. 그리고 이제 스마트 경로당을 또 얘기를 하고 있는데 경로당의 현실을 잘 모르신 분들이 지금 앞서가는 얘기예요. 경로당은 지금 디지털이 아니에요. 아날로그 중에서도 아주 최하의 아날로그에 있어요. 노인들이 이 스마트폰이라든지 디지털 문화에 익숙해 있지가 않아요. 그리고 경로당에다 스마트 경로당을 설치하려고 해도 장소도 맞지가 않고 노인들이 이거 운영하기도 지금 힘들어요. 시설 기준을 만들어서 시설 기준이 어느 정도 충족이 되면은 뭐 식당, 조리시설, 그 다음에 남녀 휴게 공간, 그 다음에 여가를 쉴 수 있는 프로그램실 이런 시설 공간이 마련되고 나서 그 다음에 스마트 경로당이 실천이 돼야 돼요. 수도 서울의 경로당이 30평 미만의 경로당이 50% 이상이에요. 이걸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래서 스마트 경로당보다는 그러한 지금 경로당의 시설 기준이 가장 급선무입니다. 거기에 이제 시설 기준이 충족이 되면은 지금 현재 경로당은 회장 중심의 경로당 운영 체제에서 취미별로 파크 골프를 좋아하는 노인들, 음악을 좋아하는 노인들, 미술을 좋아하는 노인들 여기 팀별로 해서 미국의 시니어 센터처럼 노인 스스로가 운영하는 시설이지만은 팀별로 이렇게 운영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시설 기준을 내가 지금 들고 나온 겁니다. 무료 중식이 완성이 되려면 시설 기준이 있어야 돼요. 예.
그럼 서울시하고는 협조가 잘 되고 있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이제 오세훈 시장하고 소통이 잘 되고 있는지 저는 궁금합니다. 예. 오세훈 시장하고는 아침 저녁으로 서로 안부를 전할 정도로 가까워요. 그리고 일례를 내가 드려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오세훈 시장이 부인하고도 가깝지만 오세훈 시장이 더 가깝죠. 부인도 만나서 밥 한 끼 먹는 것도 가볍게 이렇게 서로 연락해가지고 먹을 정도는 됩니다. 작년에 예산이 의회에서 예산결산위원회에서 마지막 통과하기 전날 많이 잘렸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시장한테 바로 전화기를 들었어요. 시장님, 내가 이렇게 해서 저기 노인 복지를 노인력을 실천할 수 있느냐, 이걸 좀 바로 좀 잡아달라고 했더만은 즉석에서 회장님 걱정하지 마세요. 그걸 다 해드릴게요. 그래서 원상 복구가 되고 매덕이 들어왔습니다. 그 정도로 뭐 서로 소통하고 내가 또 하고 싶은 얘기 다 해요. 덕대에서도 다 하고 차 한잔 마시면서도 다 하고 직원들이 있어가지고 거창한 문제는 직원들 물리쳐놓고 시장님하고 둘이서 하고 싶은 얘기 다 하는 사람. 노인 일자리 확대 및 창출을 강조하셨는데 지금까지 어떤 성과가 있었고 또 앞으로의 확대 방안이 어떻게 계획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그 참 어려운 질문이에요.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노인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금 경로당 식사 중식 도우미 같은 경우에 공익청이라고 해가지고 29만 원짜리예요. 29만 원짜리인데 29만 원을 가지고 어떻게 한 달 동안 밥을 해드리겠어요. 입장을 한번 역지사지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제가 오 시장께 부탁을 드려가지고 76만 원을 이제 금년부터 얘기하도록 되어 있는데 공익청보다는 사회서비스형이라든지 다른 유형의 일자리를 좀 많이 창출해야 돼요. 저는 작년에 김혜영 의원이라고 서울시의원하고 같이 토론회를 한번 열었어요. 서울시에서. 그때 열 적에 노인 일자리 때문에 열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양질의 일자리를 원하는 노인들에게 드릴 수 있는지를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만들었던 일자리가 애완동물 지킴이 일자리,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일자리가 북촌 지킴이. 우리 북촌이 이제 막 다른 관광객들 때문에 개인 생활이 너무 침해하고 있습니다. 북촌 지킴이. 또 새강이 우리 서울에는 새강이 26개가 있고 길이만 해도 한 5km 돼요. 그래서 이 새강을 또 이게 살려야 되겠다 해서 새강 지킴이도 그것도 내가 기한을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버스 중앙차로에 쉼터를 만들었어요. 여름에는 무덥고 겨울에는 춥고 그래서 거기 중앙차로에 쉼터를 만들어가지고 그 쉼터를 만들면은 광고비로 그 쉼터를 유지를 시켜야 되지만은 청소 환경 이런 것들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거기에 회사하고 MOU를 체결해가지고 중앙차로에 이 청소 같은 거를 우리가 맡아서 해주는 또 그러한 역할. 또 뭐 여러 가지 일들 중에서도 그다음에 경로당 복지 파트너라고 해가지고 경로당이 우리 서울이 지금 3,522개예요. 1개 주민센터에 경로당이 한 8개 정도 있어요. 평균 이용 인원은 한 23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평균 밥 먹는 인원은 식수 인원은 한 15명 정도 되는데 이 경로당의 프로그램을 대한노인회가 넣어줘야 돼요. 경로당을 관리 운영하는 건 대한노인회라고 해놨는데 대한노인회가 경로당의 프로그램이라든지 여가라든지 복지라든지 이런 걸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법률적으로 대한노인회 지원회라는 법률 2조 3호에 경로당을 관리 운영하는 건 대한노인회지
구청이라든지 시청이라든지 동사무소가 아니에요. 근데 지금 프로그램을 못 넣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장한테 그것도 얘기를 해서 경로당의 프로그램만 전담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운영자들을 내가 50명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지금 270명을 받아가지고 한 달에 63만 원씩 주는 프로그램만 전담하는 사람들이 지금 270명을 내가 관리 운영하고 있어요. 이것도 아주 새로운 일자리예요. 노인의 일자리라고. 그리고 25개 지회장들에게 일자리가 없으니까 소득이 없어요. 부에서 돈도 안 나오고. 그래서 지역사회 봉사 지도원이라는 의미로 해서 지금 100만 원씩 이렇게 드리고 있어요. 매월. 그다음에 내가 또 굉장히 이 경로당 회장 사무장들이 수고가 많은 것 같아서 주호일무료 중식을 하려면 힘들어하잖아요. 그래서 3년 전부터 시작해가지고 경로당 회장 수당, 사무장 수당을 지금 15만 원, 10만 원 정도 해가지고 월 25개 부 3,522개 경로당을 다 완전히 100% 지금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눈 뜨면은 어떻게 하면은 노인들이 더 이렇게 생활에 어려움이 없이 즐겁게 살아갈 수 있느냐를 고민하고 있어요, 사실. 예, 서울연합회장 당선되시고 임기 4년째를 맞으셨는데 지금 많은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만족하시고 계신가요? 최선을 다했어요. 잠자는 시간 빼고는 경로당에 관한 토요일에는 동방문화대학원이라고 거기서 실버사회 복지학과를 개설해서 석박사를 지금 한 30명째 지금 양성을 하고 있는데 거의 주임 교수로서 학문적으로 또 경로당에 관한 학문적인 토대를 쌓아서 후학들을 가르치고 있고 경로당이라고 하는 독자적인 학문이 없어가지고 내가 고민하던 끝에 경로당 학문을 새로 창설을 해서 금년부터 출판사에서 아마 경로당 총론 강론 프로그램 등등 서적들이 다 대학원생들 우리 대학원생들 교재로 판매가 될 겁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우리 서울연합회가 창설한 지가 한 53년이 지났는데 지회장들 수당 주는 거, 경로당 회장 사무장 수당 주는 거, 그 다음에 경로당 자체 프로그램을 우리가 관리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 노인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해 주는 거, 경로부장이 한 명밖에 없는데 두세 명 다 만들어 주는 거, 이런 일들은 난 내가 자부하는 얘기가 아니라 누구도 따라갈 수 없는 일들을 나는 지금까지 해왔어요. 그리고 자신 있어요. 경로당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의 필요성에 대해 언급하셨는데 어떤 내용인지 자세히 듣고 싶습니다. 그거 굉장히 비싼 건데 그걸 그냥 달라고 하네. 이거는 오원식 국회의장한테 내가 메모 형태로 줬었고 오늘 또 최기찬인지 최기상인지 국회의원이 와서 이용선 아니에요. 최 누군데 오늘 아침에 와서 또 내가 2차에 전달을 해주고 여러 통로를 여야 지도자들에게 줬어요. 내용은 시설 기준이 가장 급선무예요. 경로당 시설 기준. 그다음에 경로당 회장, 사무장, 분회장, 지회장, 연합회장, 중앙회장 상에 맞는 배우, 그다음에 수당까지 포함되어 있어요. 그다음에 직원들이 통합보건제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직원들 복지에 대해서 거기다 주안점을 많이 뒀어요. 그다음에 대한노인의 지원에 관한 법률이라든지 대한노인법에서 다루지 못할 것들을 경로당에다 다 녹여냈어요. 거기다가. 그래서 경로당 여가 복지 완성품이라고 보시면 돼요. 구체적인 내용은 필요하면 내가 우리 기자께 이메일로 쏴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이 건강 관리가 무척 중요한데 제가 봤을 때도 회장님 그 효창 공원을 걷기로 도는 걸 되게 많이 봤는데요. 지금 노인들에게 추천하고 싶은 건강 관리법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걷는 것밖에 답이 없어요. 걸어야 돼요. 눈만 뜨면 걸어야 돼요.
저는 하루에 한 16,000보, 5,000보 정도 걷고 푸시업을 하루에 한 400개에서 1,000개 정도 꾸준하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걷는 것 외에는 답이 없다. 무조건 걸어라. 무리하게 산타지 말고 무리하게 걷지 말고 자기 힘에 맞는 대로 해서 나누어서 걸어라. 아침에 걷고 점심밥 먹고 걷고 저녁밥 먹고 걷고 그러면 혈당도 아주 원만하게 되고 혈액순환도 원만하게 되고 그리고 다리 근육이라든지 모든 근육들이 살아서 움직이니까 걷는 것을 나는 추천합니다. 마지막으로 대한노인회 회원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대한노인회는 지금 위대한 이중근 회장님을 맞이했어요. 사심이 없으시고 저는 참모들이 잘 하시고 그러면은 대한노인회 시대를 맞이하리라고 저는 확신해요. 우선은 자긍심을 가져야 되고 주인의식을 가져줬으면 좋겠어요. 나는 대한노인회에 스쳐가는 손님이라는 생각을 갖지 말고 경로당에 가면 경로당의 주인의식을 갖고 청소도 본인 스스로 알아서 해주고 또 환경관리도 스스로 알아서 해주고 서로 힘이 있는 노인이 힘이 없는 노인을 건강한 노인이 덜 건강한 노인을 돌봐주고 이런 시대를 맞이하는 것이 대한노인회가 가장 행복한 시대를 열리라 확신합니다.